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게 총 8일차까지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7일차 갈 건데, 7일차하고 8일차가 내용이 뭐냐면요. 7일하고 8일차가 이게 일과 에너지예요. 일과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일과 에너지가 결국은 어려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려워요. 아니 뭐 어려울 게 뭐 있냐. 일과 에너지가 나오는 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카이네틱 에너지 먹고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형태로 써져 있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뭐 중력 위치 에너지하고 탄성 위치 에너지 두 개로 나뉘죠. 근데 먼저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현되고.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헷갈릴 거에다 탄이라고 써볼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으로 표현되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탄성력. 탄성력은 kx로 표현되는 것 뿐이고 이렇게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다지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요 용수철은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못했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용수철이 나오면은 좀 힘들어 할 거예요. 뭐 안 되면 같이 하면 되지 뭐. 내용상으로는 일과 에너지가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혹은 보존되지 않니에 관련돼서 문제 푸는 거 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문제 자체가.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겠죠. 여러분들 체계까지는 아직까지.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은 물리를 만약에 수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요 파트가 결국은 제일 킬러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맞췄냐 틀렸냐가 50점 만점에서 50점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을 해요. 또 1등급 중에서도 사실은 이 파트가 조금 불완전한 사람은 그냥 찍죠. 그래서 47이냐 50이냐 그래서 1등급이냐는 어차피 47이어도 1등급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급을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면은 처음에 내년에 가서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면은 요 7일차 전까지 6일차까지가 운동량 보존 운동량 충족량까지죠. 거기까지가 보통 통합과학에서는 바로 쓰여요. 그리고 요 일과 에너지는 통합과학에서는 잘 안 쓰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를 내신으로 선택하게 되면 바로 들어오겠죠. 이 파트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데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고 문제 풀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는 게 정상일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들 생각보다 풀었어요. 생각보다 보니까는 잘들 풀었고 앞에도 잘 맞췄어.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였는데 잘했어요. 자, 쭉 넘기다 보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은 6번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6번, 7번. 자, 그런데 우리 6번 먼저 하지 말고요. 7번 먼저 해볼게요. 7번이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계산을 하나도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은 계산을 적게 하는 게 편해요. 계산을 적게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실수를 유발하지 않는다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은 7번부터 볼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면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볼 땐요. 순서를 잠깐만 변형할게요. 뭐부터 보냐면 그림부터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는 뭐 구간일에 용수철에 뭐 물체가 있고 A하고 B가 있고 뭐 H, 3H가 보이고 구간 2가 보이고 뭐 B는 정지라고 써 있네요. 올라가서. 그림을 보세요, 먼저. 그리고 그림에서 일단 그림을 먼저 보라 그랬다고 해서 넘겨짓지는 마세요. 속된 말로 설레발치지 마세요. 왜?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글을 읽을 건데 글을 읽었는데 왜 그림을 먼저 봤냐면 그림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흘러가면 놔두세요. 그런데 문제는 써 있는데 그림에 없는 내용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는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글로만 써 있는 표현을 그림에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을 해놓으세요. 왜? 그래야 안 빼먹을 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림에는 없는데 글로만 써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에요. 그리고 문제하고 그림을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문장, 왜 쓰였지? 하는 문장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문제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땅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무조건 뛰는 강아지야. 뛰어! 일단은. 어디를 향해서 뛰는지도 몰라. 그냥 옆에 있는 애가 뛰니까 나도 뛰어. 문제만 봤다 하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푼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문제부터 이해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 구간 1에서 물체 A, 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압축하여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으면, 자, 이 파트 여기까지가 무슨 의미를 갖나 볼게요. 수평면 위에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2m짜리고요. 용수철로 압축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질량이 m짜리예요. 얘를 압축시켰다가 얼마큼 D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얘는 용수철이 A를 왼쪽으로 밀고요. B를 오른쪽으로 힘으로 밀겠죠. 그런데 이 미는 힘은 용수철은 왼쪽으로 밀던 오른쪽으로 밀던 미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뭐 물론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힘은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리고 미는 힘의 크기가 똑같고 항상 그 다음에 밀어내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럼 힘과 시간과의 관계가 성립했으니까 뭐죠?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용수철이 압축해서 놨을 때 튕겨 나갈 때까지 용수철이 미는 동안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죠. 근데 처음 속도는 둘 다 얼마였어요? 압축시켜서 가만히 잡고 있었으니까 0. 그럼 A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V라고 하면 운동량은 2mV만큼 변했으니 여기도 2mV만큼 변해야 되니까 빠져나갔을 때 속력은 몇 V? 2V로 빠져나갔어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 빠져나갔을 때 속도를 알려준 거고요. 자, 정확한 속도는 몰라요. 왜? 속도의 B가 저 비율대로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 질량 B의 거꾸로가 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D만큼 압축시켰다 그랬으니까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얼만큼 되느냐? 2분의 1, 용수철 상수 K라고 하면 K, D의 제곱만큼 용수철이 압축돼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용수철이 가지는 탄성 에너지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D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압축되거나 혹은 당겨져서 변형된 길이. 그 다음에 요 K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수철 상수는 같은 길이만큼 압축시켜놔도 우리 왜 용수철이 단단한 용수철이면은 조금만 압축해도 힘이 셀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당겨도 힘이 센데 K값이 작으면은 그냥 약간 물렁물렁한 용수철? 쉽게 잡아당겨지고 쉽게 압축되는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튕겨나가면서 다른 데 손실이 없다면 A의 운동에너지와 B의 운동에너지로 전달됐겠죠. 그래서 이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A 먼저 2m짜리가 곱하기 V의 제곱만큼 운동에너지로 B 2분의 1 M짜리가 곱하기 2V의 제곱이니까 4V의 제곱만큼의 운동에너지로 전달됐을 것입니다. 라는 거를 또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에너지 손실은 없으니까. 야, 그래도 별건 아닌데 이거 트는 거하고 저거 하나 튼 거랑 그냥 큰 차이 있다. 따뜻하다 그래도. 저거랑 저거 두 개 틀어놨는데 지난주 엄청 추웠더리. 와, 진짜 죽겠더라. 자, 그다음 여기까지 알려준 것뿐이야.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 A는 높이 H에서 속력이 0이 되고 얘는요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데 높이가 여기까지 잡아볼까요? H인 지점까지 올라가서 A가 정지. 그러면 A가 운동에너지 얼만큼? 요만큼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운동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위치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를 따질 때
자, 여기 빗면이 있고 어떤 물체,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로 가잖아요. 그래서 높이 h까지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여기까지 정지.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mgh라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이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질량이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분이 돼요. 소거돼요. 뭘 뜻하냐? 자, 질량 m짜리가 속도 v로 가면은 h까지 올라간다면 질량이 이게 m이 아니라 2m으로 바뀌어도 속도가 v이면 어차피 2m짜리가 올라가서 2m짜리니까 어차피 이것만 2m으로 바꾸면 그만이기 때문에 높이 h까지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 이 물체의 질량에는 관계가 없고 속도하고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구나. 그런데 속도가 V가 아니라 EV가 됐다고 쳐볼게요. 같은 질량 M이어도 속도가 EV가 되면 EV의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죠. 운동 에너지가. 그럼 위치 에너지도 4배가 돼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만 비례하니까 얘는요. 지우고 갈까? 얘는요. V라는 속력으로 갔을 때 H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EV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돼서 얘는 4H까지 올라가요. 또 질량이 속도 EV에서 질량이 M에서 EV를 바뀌어도 4H까지 올라가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치? 요것만 잘 써보자고. 그러면 우리 이 문제랑 별개로 얘가 속도 V로 갔을 때 H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속도가 몇 V로 갔죠? 2V를 갔죠. 질량은 달라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럼 얘는 몇 H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에요? 4H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에요. 최대 높이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높이가 몇 H까지만 올라가고 3H까지만 올라가고 수평면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얼마를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H만큼을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질량 M이죠.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더 생길 수 있었는데 근데 마찰 구간 자 그 다음에 놓으면 A는 높이 H의 속력 0이고 B는 3H인 마찰이 있는 수평 구간 2에서 정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4H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애가 3H까지만 올라가니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남았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지했대요. 그럼 마찰 구간에서 얼마가 손실 난 거야? mgH만큼 손실이 난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마찰에 의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만큼? mgH만큼 감소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편하죠.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 돼요. 용수철이 압축했다 놨네. 2m짜리하고 m짜리야. 속도는 1대2가 되겠구나. V, EV라고 하자. 근데 높이 H까지 올라갔어. V일 때. EV면 4H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3H까지 올라가고 말았네. 정지야. mgH만큼 mch 에너지가 사라졌네. 끝. 이렇게 하면은 얘 생각보다 빨리 풀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 나온 거냐면 2022학년도니까는 그러면 이거 2021년에 낸 거예요. 6월 평가. 6월은 어차피 한 학년 앞으로 얘기해요. 학년도 6월. 모평이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물원 20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20번이라는 거는 뭘 뜻하죠? 1번부터 20번까지 밖에 없는 문제에서 20번은 제일 까다로운 문제예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문제가 손 안 대고도 풀 수가 있는 문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인데 신기하게 인간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득을 보느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은근히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내가 여지껏 이렇게 일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내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해요.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을 지지하죠. 왜? 위기의 순간에서는 새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후에 만들어진 재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기존에 있던 재벌들이 또 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빗대어서 얘기한 건데, 결론은 이 어려운 문제가, 일과에너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왜? 남들도 다 잘하는 거는 뭐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어서 키워봐서 느낀 건데, 아니 딴 애들보다 늦게 걸어요. 아니 늦게 쓰거나 늦게 걸어요. 돌잔치 할 때 보면 어떤 애기들은 걸어 다니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기들은 아직 못 걸어가요. 그러면 속상해 이게 되게. 우리 애는 못 걷는데 쟤는 벌써 걷네? 우리 애는 말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쟤는 말도 잘하는데 우리 애는 말을 잘 못하네? 그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여러분들 나이에 대해서 그거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권력이었다면 그건 이제 당연한 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면은 대부분이 이제 고등과정 올라가면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면은 포기하거든요.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포기를 안 해서 내 걸로만 만들 수 있다면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귿이 해결이 돼요. 디귿이 얼마로 바꾸면 돼요? MGH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근데 니은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얘는요. 자,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결론은 A는 H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였고요. B는 4H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니은은. 그런데 니은 A, B가 각각 2분의 1 H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A는 얼마를 더 올라가야 돼요? 2분의 1 H를 더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야. 얘는 얼마를 더 올라가야 돼요? 2분의 1 H 빼니까는 2분의 7 H를 더 올라가야 돼요. 몇 배야? 높이를 1대 7의 비율로 올라가야 돼요. 높이를. 자, 그런데 높이와 속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지금 높이가 1대 4죠. 그래서 속도비는 1대 2예요. 즉 속도의 제곱에 높이가 비례한다 그러면 거꾸로 높이의 루트 씌운 게 속도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은 속도비는 몇 대면 1대 루트 7로 바꾸면 되죠. 그 시점에서는. 그러면 계산 하나 안 하고 눈썹이 좋은 사람들은 바로 루트 6배가 아니라 루트 7배네 라고 바로 나오죠. 나쁘지 않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억. 용수철 상수가 얼마니?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요, 참 무식하게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예를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도 용수철 상수를 구하래요 하고 뭔 짓을 해서 신나게 구해요. 그런데 우리 이건 문자로 나와 있잖아요, 결과값이. 그럼 무슨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D제곱분의 12mgh라는 위치 에너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여기 이거 알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거 얘기했었죠. 2분의 1 kd 제곱, 즉 탄성 에너지는 각각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kd 제곱은, 자, 근데 우리 더하기 빼기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숫자만 나오면 제발 약분부터 좀 하지 마세요. 형태를 좀 놔둡시다. 물리에서는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로 나타낼게요. 그럼 2 더하기 4가 되니까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를 하나 따든지 여기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관계를 따서 치환만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걸로 할까?
여기는 2분의 1 EM짜리가 V제곱으로 갔더니 위치 에너지가 H만큼 올라갔으니까 EM짜리가 GH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 지우면은 결국 2분의 1 MV제곱이 MGH로 치환해라 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요 형태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 MV제곱을 요거 MGH로만 치환하면 되겠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만 구하면 되는 거죠? 용수철 상수 K만 구하면 되니까 K는 해서 내니까는 나머지는 B 제곱분의 2 넘어가서 6에다 곱해서 12MGH가 여기서 튀어나오네요. 됐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억은 약간의 계산을 한번 해봐도 되겠죠? 자기가 암산 능력이 좋으면은 뭐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가급적이면은요 쓰세요. 왜냐고 여러분들 많이 하는 짓이 잘 생각해봐. 1 더하기 1을 내가 혹시나 싶어서 1 더하기 1은 손가락 2개 빼서 2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1 더하기는 2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무슨 버릇을 좀 들였으면 좋겠냐면 우리 손가락 빼서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하는 거 창피한 거냐고요? 물론 창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설프게 머리로 그냥 떠올려서 잘못 대답하는 것보다는 즉 맞다라는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무식하지만 써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거는 사소한 것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 푸세요.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등급이 나뉘는 것 중에 제일 치열한 데가 1등급하고 2등급 사이거든요.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뒤쪽으로 내려가서 4, 5, 6등급으로 가잖아요. 사실은 1점 차로 갈리진 않아요. 그냥 거기 좀 약간 너프해요. 자, 그런데 1등급하고 2등급은요, 사실 맞다가 있냐 없냐로 갈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다들 잘 하니까. 생각해봐. 1등급이 2명이야. 그런데 내가 맞다. 이 짓을 하나 했어. 그래서 하나를 틀렸어. 그러면은 얘는 3등이 돼버렸다고 칩시다. 이래서. 그럼 얘는 2등급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본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소위 말해서 전교 1등을 한 과목당 전교 1등을 한 과목이 아예 없어요. 조금 있긴 있어요. 이건 실예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1등으로 끝낸 적은 없지만 2등이나 혹은 3등으로 끝낸 적은 되게 많아요. 즉, 그런데 이 과목이 1등급이 2명이냐 3명이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거의 1등급을 문 닫았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을 닫아요. 그래도 1등급은 1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이 거의 없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누가 더 잘한 것처럼 보이냐면요. 1등을 많이 한 학생이 더 잘한 것처럼 보여요. 이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은 1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맞다 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갖고 다른 과목에서 2등급이나 혹은 미친 척하고 3등급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과목당. 그런데 나중에 내신 산출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1등을 많이 한 애가 더 잘 나올 것 같잖아요. 내신 산출은 안 그래요. 1등급은 1등급이고 2등급은 2등급이지 1등급을 1등으로 했니 2등으로 했니 3등으로 했는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 산출에서는 누가 더 높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학생이 훨씬 더 높아요. 그 학생은 그만큼 뭘 적게 하는 거죠? 실수를 적게 하는 거고 아까 1등을 많이 한 학생은 훨씬 똑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면 그만큼 등급 산출에는 안 좋아져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고등과정까지 대학을 가려고 이 짓을 하는 건데 내신으로 수시로 대학을 갈 때 이 미묘한 차이가 크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모르는 게 나와서 틀린다. 근데 내가 몰라서 틀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을 봤는데 다른 학생도 모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몰랐는데 그 학생이 알았어. 풀었어.
그럼 그 학생이 나보다 등급이 높아. 그건 억울하진 않아. 그런데 얘 나보다 몰라. 근데 나는 실수를 했고 걔는 실수를 안 했어. 그래서 나보다 등급이 높아. 와, 나중에 얼마나 배 아플 것 같아요? 자, 배가 아파서 아주 찢어질 걸 아마. 응.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요. 왜 꼭 이거 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든 안 하든 꼭 풀리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문제를 풀기 전에 잘 봐라. 아이디어를 내라. 이 소리 하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6번으로 가보세요. 6번 문제는요. 얘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자, 칠판 지우는 동안 문제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거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고 빨리빨리 캐치해 나갈 수 있겠지만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요. 이 문제 한번 읽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2h인 평면, 수평면에서 각각 물체 A와 각각 물체 A, B로 용수철 PQ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으면 가만히 놨대요. A와 B는 높이가 3h인 곳에서 충돌한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A부터 볼게요. 자, 지면이고요. 이게 H0점이 기준면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이라고 써줄까요? 그 다음에 높이가 2h인 지점. 요점 잡을까?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을 압축해서 질량이 2m짜리인 A가 있어요. 자, 그럼 용수철 상수는 K예요. 그래서 얘를 압축시켜서 놔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할까? 높이가 3h인 지점에 2m짜리가 와요. 얼마의 속력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누구랑 부딪힐 거예요? B랑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이게 A인데 A는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있었죠? 탄성 에너지가 있었죠. 이 탄성 에너지에 의해서 물체를 쏴요. 퓨 하고 가겠죠? 그때의 속력을 V1이라고 해볼까요? 첨자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첨자를 많이 써요. 괜찮으니까 나중에 치환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요 속도는 얼만큼으로 계산되죠? 2분의 1 K. 그 다음에 압축을 얼만큼 압축했대? 얘는 D만큼 압축했으니까 얘도 D 제곱은 2분의 1 몇 M짜리가 2M짜리가 V1의 제곱이 됐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속도로 가서 여기서 V2라는 속력으로 이제 A가 B랑 부딪힐 거예요.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V2라고 해봅시다. V2는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기준점을 난 여기다 잡을게요. 왜? 헷갈릴까봐. 그냥 계속 옮기는 것보단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있었죠? 2분의 1 2m짜리가 V1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의 플러스 2mg 몇 h짜리 2h짜리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죠. 이게는 이거 A 거예요. 철저하게 이쪽은. 그래서 여기 왔을 때 2분의 1 2m짜리가 V2의 제곱에 더하기 2m짜리가 mg 몇 h 3h라는 위치 에너지를 가졌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뭐 문제를 일단은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고. 일단은 뭐 구체화시키는 건 좀 이따 하고 문제 다 아직 안 봤으니까. 자,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요? B는 여기서 좀 더 길게 빼자. B는 여기서 B 여기 있다. 질량 M짜리가 용수철이 압축됐어요. 거리 D만큼. 용수철 상수도 얼마? 여기는 용수철 상수가 다르래. 여기 2K래요. 조심하세요. B는요. 발사됐을 때 속력을 모르니까 V3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2K짜리가 D의 제곱만큼 압축됐는데 이게 2분의 1 M짜리가 V3의
제곱으로 발사됐을 거고, 그럼 얘가 와서 m짜리가 얼마? V4라는 속력으로 와서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이라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 여기다 H0로 잡았으니까 그냥 운동 에너지만 있으면 되겠네. 2분의 1 m짜리가 V3의 제곱, V3의 제곱은 2분의 1 m짜리가 V4의 제곱에 더하기 mg 몇 h 3h가 됐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V3을 계산하면 되겠죠,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충돌한다. 자, 세 번째 줄. A의 속력은 B와 충돌 직전이 충돌 후의 4배이다? 잠깐만. A는 어떻게 된 거냐면 A의 속력은 B하고 충돌하기 전이 충돌 후의 4배. 그럼 이게 4배 더 크다는 소리죠. 자, 다시. A의 속력은 B와 충돌 직전이 충돌하기 전의 속력은 충돌한 후의 속력보다 4배 더 크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튕겨 나갔을 때 귀찮은데 여기 정수로 할 걸. 여기 4분의 1 V2로 돼서 튕겨 나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는 높이가 H인 마찰 구간이, 여기 마찰 구간이 있었네. H인. 그럼 이게 성립을 안 하죠. 이게 안 되지. 왜? 마찰 구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되죠. 마찰 구간이 있네. 그럼 저거 안 되네.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내려갈 때 등속도 운동하고, 등속도 운동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죠? 요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는 소리는 저 높이만큼은 운동 에너지가 원래대로라면요, 내려오는 동안 가정해 볼게요. 내려가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뭘로 전환돼야 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등속도로 내려간다는 소리를 내려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증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위치 에너지 줄어든 만큼은 운동 에너지를 못 갔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된다? 손실 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손실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얘는 손실 에너지가 얼마치가 m짜리니까 mg h만큼이 손실이 날 거다. 그런데 이 손실하는 에너지는 마찰 구간을 올라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다라고 가정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문제가 말이 이렇게 길어. 원래 이래요, 이런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A, B는 각각 PQ의 원래 길이에서 2분의 1D. 얘는 또 이번에는 2분의 1D만큼만 압축을 시키고 얘는 내려와서 얼마? X만큼 압축을 시킨대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은 각각 2mm이고 PQ의 용철 상수는 각각 K하고 2K라고 해라. 그랬을 때 D분의 X가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결국은 이게 X가 몇 D니? 라는 게 질문이겠네요. X만 D로 치환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야, 이거는 어째 무한 연립 방정식이 될 것 같은 기가 막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 빠져나갔을 때 속도 몰라. 이걸 V5라고 해볼까? 나 미지수 맞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성립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를 좀 고쳐줘야 되죠. 올라가는 동안 요게 안 되죠. 물론 여기다 첨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냥 다시 써볼게요. 다시 이거 할 때 되게 간단해요. 아까랑 쓴 거랑 똑같아요. 다시 쓸게요. 즉 뭐 하자면요, 올라갈 거죠. 올라가는 동안 요 손실 구간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밝혀줄게요. 아까 일부러 지웠는데 여기다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는데 일부러 지웠어요. 여기서 2분의 1 2K의 그 다음에 D의 제곱은 여기서는 탄성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쵸? 자, 이게 무슨, 여기 했구나.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요렇게.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 mv3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는 그냥 가세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2분의 1 mv4의 제곱에 더하기 mg 몇 h 3h라고 가정해 주세요.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니까 여기 있던 애가 가는 길에 손실이 돼서 얘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왔더니 요 운동 에너지와 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는 길에 손실이 난 거죠. 그럼 손실된 거를 나중값에다가 더해 주세요. 더하기 mg h만큼. 손실난 거를 더해버리면 그래야 처음하고 같아집니다 하는 식으로 가자고. 됐죠? 그 다음에는요. 충돌한 다음에는 V5의 속력으로 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주면 돼요? 밑에 거 쓰면은 2분의 1 m V5의 제곱 더하기 얘는 위치 에너지 있었어요. 얼마? mg 3h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만 가는 거야 이제. 는 그냥 2분의 1 손실 없다고 생각해요. 2k 곱하기 얼마큼 x만큼 합치세요. x 제곱 여기까지만 써주세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손실이 났으니까 더하기 mg h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식이 뭐뭐 나와요? 이거는 이 문제는요. 지금 안타까운 건 이건 연립방정식인데 하나, 둘, 우리가 셋, 넷, 5개 뺐죠.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충돌 과정에서는 뭐가 보존되죠? 운동량이 보존되죠.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보장이 되니까는, 보존이 되니까는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게요. 그러면은 2mv2 마이너스 m 곱하기 v4는 마이너스네요. 반대니까 마이너스 2m 곱하기 그냥 다 써주세요. 4분의 1 v2 더하기 m v5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식이 하나 떨어져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지금 승질 나는데요.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미지수 싹 다 없애가지고 결국은 뭘로 나타낼 거냐면은 D하고 X를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은 몇 D냐고 나타내야 되니까 뭐를? X를. X만 D로 치환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기만 해도 싫다. 연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연립방정식 풀 때는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식을 다 써주세요. 식을 다 써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은 여기까지는 A에 대한 정보였고요. 하나 안 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다시 여기서 와서 하나 또 해야지. 와서 이 속도로 와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하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하고 탄성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해서 또 하나 치워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을 넣어서 풀면 되긴 하는데 그냥 계산만 복잡한 문제야 여기서부터는. 그쵸? 계산은 니들이 해라. 진짜 계산하기 귀찮다. 됐죠? 한번 이거 해봐요. 안 되면 같이 할 테니까. 얘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연립만 해야 되니까 좀 짜증나는 문제이긴 한데 해볼 만은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질문이 요거 2개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 시간 충격량 됐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랑 옆에 있는 8번 하나만 다시 보실래요? 요거 나중에 써놓고 한번 풀어봐요. 안 되면 같이 할 테니까 연립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8번 문제 같은 경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말로만 할게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P점하고 Q점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 각각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따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힘 F를 받아서 속력이 얼마가 됐는지만 찾아내면 돼요. 지면에서. 근데 이때 무조건 MGH하고 2분의 1 MV제곱 넣지 마시고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었죠? 치환해서 푸셔도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치환해서 치환의 관계만 따지셔도 돼요. 그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계산부터 하지 말고, 근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데 얘도 그냥 귀찮으면은 뭐 조금 치환해서 뭐 2분의 kx 제곱, 2분의 2k d 제곱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치환해서 할 수 있는데 몇 배냐 놓고 해도 되긴 되는데, 몇 배 해가지고 이게 몇 배니까는 여기 관계에서 그럼 V1과 V3의 몇 배 관계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V1하고 V3를 문자 하나로 정리.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 나가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얘는 그냥 다 써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8번 같은 문제는 치환해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하고. 그러면 뭐가 더 편한지 뭐가 더 불편한지는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해봐서 경험상 이러면 이게 더 편하겠다, 이러면 이게 더 편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갈래요? 그러면 전 지하철 타고 갈래요? 버스 타고 갈래요? 아니면 둘 다 이용할래요? 아니면 다른 거 이용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때도 왜 그렇게 하니? 그럼 전 이렇게 갔을 때가 더 편했어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문제를 아직 다 푸신 분도 있고 덜 푸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개별 질문 받아가면서 들어갈게요. 다시. 그게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우리는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